오늘은 김남주 시인의 겨울바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미지의 보고 싶은 새들은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허무의 물 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전체적으로 겨울바다라는 공간 배경을 통해서 허무와 삶의 절망, 그리고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극복하려는 어떤 의지를 잘 나타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허무감이나 우울감이나 불행감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평생 안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적 화자처럼 그것을 극복해내는 어떤 의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듯한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띤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잘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여기서 1년에서 나타나는 어떤 겨울바다는 맨 마지막 년에서 나타나는 겨울바다와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부정적인, 희생적인 소멸과 어떤 허무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자아성찰을 통해서 긍정적인 공간, 어떤 생성의 공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미제이세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어떤 상실감, 허무, 절망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1년에 내가 그렇게 보고 싶던 새들이 죽고 없는 상황이니까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 절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적 화자가 좌절, 절망, 허무감에 빠진 이유가 잘 나타나 있는 연입니다. 그대 생각, 그대는 어떤 사랑했던 사람이겠죠, 그죠? 그대 생각을 했건만 매운 해풍에 어떤 현실적인 시련에 의해서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사랑의 상실로 인해서 이 시적 화자는 좌절, 절망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어떤 우유나 다른 식품처럼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닿으면 소멸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만남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죠. 요즘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고 하는 거 보면 오히려 헤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알콩달콩 잘 사는 부부가 더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좌절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했던 이성과 이별이 얼마나 큰 충격이면 이런 극한적인 절망감을 느끼겠습니까? 허무의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허무의 불이,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심리를 허무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삶에 대한 허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면을 형상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물이랑 위에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을 통해서 물과 불의 대립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여기서 참 중요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숙해진다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제가 좋아하는 식구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지금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이 영원하진 않겠죠, 그죠? 무한하진 않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시적 화자를 깨우침을 준 것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죠? 시간이 그 갈등을, 어떤 사랑했던 연인과의 이별을 견딜 수 있게 시간이 만들어줬나 봐요.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네. 이제 이 겨울바다는 부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소멸, 허무의 공간이 아니라 내가 맞아, 사랑했던 그대를 떠나보냈지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깨닫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삶에 대해 끄덕인다라는 것은 맞아, 인정하는 거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을 인정하게 되는. 남날은 적지만 우리 인생이 빛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죽음,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그 죽음을 사람들은 좀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저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늘상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산다면 좀 더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갈 텐데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더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참된 자아를 기도를 통해서 극복합니다. 그죠? 아까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숙했다면 여기서는 기도의 어떤 절망과 좌절 이것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매개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남은 날은 적지만 앞에 있는 남은 날이 적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그죠? 인생은 참 짧다. 저도 요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한 세계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짧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특히 직계 가족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게. 왜? 남은 날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에서처럼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이제 화자의 극복 의지를 물기둥이 쫙 솟아있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는 시간, 또 하나는 기도. 꼭 그 종교적인 의미의 기도가 아니더라도 혼자 자기한테 뭐 중얼거리는 말로 할 수 있어, 넌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위로를 격려를 해주는 이런 것도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그죠? 힘든 상황일 때마다 산책하면서 나무와 대화를 하고 풀꽃을 자세히 보고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풀꽃도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태주 시인이 그런 것처럼 너도 그렇다라고. 그 여기서 너는 그냥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늘 풀꽃을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낸 일상으로 살아가지만 각 개개인 하나하나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인식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남주 시인의 겨울바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에 빠졌는데 시간을 통해서 그 아픔을 이겨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절망을 극복해냈다라는 허무와 삶의 절망을 극복하려는 어떤 의지가 잘 담겨져 있는 시였습니다. 특히 요즘 주부 우울증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주부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일을 해내지만 며느리 아니면 어머니 역할 이런 것들을 임신, 출산, 양육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든 주부 우울증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복잡한 시대에 좀 더 우울증을 조금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시청자도 사랑한 사람을 잃어서 좌절과 절망에 빠졌듯이 우리 주부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죠. 그죠? 자, 우리의 영혼, 마음을 담고 있는 게 육신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면 마음이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울증을 극복하고 마음을 좀 더 튼튼하게 하는 방법 중에 실천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반신욕이 있습니다. 반신욕을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게 되면 전신에 혈액을 강제적으로 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맑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어쨌든 하루 일과의 시작을 행복하다라는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권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아침에 탁구를 칩니다. 탁구가 뭐가 좋으냐면 복식을 칠 때 깔깔거리고 많이 웃기 때문에 주부 우울증 걸린 사람들한테는 참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웃으면 도파민이 분비되니까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많이 웃을 수 있는 탁구를 주우울증 극복의 취미생활로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취미생활이나 모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의 정서는 어떤 정신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각, 청각, 촉각 뭐 이런 감각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월드 생각하고 하루 종일 어떤 익숙한 집안에서만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은 감각적 자극을 무디게 하고
어떤 마음을 삭막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전 권하고 싶은데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이것저것 자기한테 주어진 여건을 좀 더 좋아질 수 있게 투자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책하면서 운동기구 같은 거 많잖아요. 그죠?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리고 주부들이 어떤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가치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희박한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족들을 돌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나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계획을 짜서 하루 일과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 저는 또 여행을 권하고 싶습니다. 남편이랑 둘이 가는 것도 괜찮고, 뭐 일주일 내내 아이들한테 육아에 시달리고 시월드에 시달리고 했는데 가까운 국내 여행이라도 여행을 통해서 친구들하고 가는 것도 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것저것 막 수다를 떨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한 내용, 뭐 부정적인 말을 했다라고 칩시다. 이건 쓰레기입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살짝 버리거나 반사를 하면 나한테 오지 않겠죠. 그죠? 그냥 가볍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막 다다다다다 먼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감정이니까 내가 거기에 개입해서 내 감정을, 내 정서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김남주의 겨울바다를 통해서 좌절과 절망을